자, 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51강 1910년대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까지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각 시대별로 해서 이에 대한 저항, 즉 독립운동인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일본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시대를 갖다가 세 시대로 나누겠습니다. 그게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0년대 이후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죠.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라고 했습니다. 무단 통치. 그리고 192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 그리고 30년대 이후의 통치 방식을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보았죠. 1910년대에서 20년대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3.1 운동이 있다고 했죠. 이 3.1 운동의 결과 일본의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한 가지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도 3.1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20년대에서 30년대 민족 말살 통치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여러 차례의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했죠. 31년도 만주사변과 37년도 발생한 중일전쟁, 그리고 41년도에 발발한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다가 없애려는 이러한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했던 시기가 1930년대 이후의 모습이 되겠더라. 이에 비해서 한편으로 일본의 경제 수탈도 이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가 되고, 또한 폐사령이란 것이 발표가 됩니다. 그죠? 폐사령이 발표가 되는데 이때는 허가제로 운영이 되었더라. 허가제. 그러다가 1920년대 대표적인 경제 수탈로는 산미 정식 계획이 추진되어서 정산량보다 수탈량이 더욱더 많아서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역시 피해를 줬던 그러한 경제 정책이 되겠죠. 또한 폐사령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에서 이제 신고제로 바뀌게 되고 실제로는 이제 없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30년대 경제정책으로는 병참 기지화 정책이 추진되었더라.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일본의 통치 방식과 그 사이사이 발생하였던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형태로 각 시대별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1910년대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되겠죠. 그게 이러한 민족운동은 국내와 그리고 국외의 운동으로 구분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910년대 국내의 운동의 형태는 주로 비밀 결사 운동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비밀 결사 형태로 이루어졌고, 주로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의 단체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비밀 결사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907년도에 만들어졌던 비밀 결사 운동 대표적인 단체가 하나가 있죠.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고, 1911년도에 해체되게 됩니다.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서 해체가 되었던 대표적인 단체가 있더라. 1910년대 이전부터 해서 1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단체. 그리고 국외에서는 주로 조금 밑에 죽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의 1910년대 민족운동의 대표적인 양상은 독립군 기지건설운동, 독립군 기지건설 운동 형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크게 만주라든지, 그리고 만주 안에서도 다시금 세부적으로 서간도라든지 북간도, 그리고 연해주, 또한 중국 본토라든지, 그리고 저 멀리 미주 지역, 미국이 되겠죠. 미주 지역에서도 이러한 국외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크게 지금 보다시피 1910년대 독립운동의 큰 형태는 국내에서는 비밀결사운동,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각각의 이런 활동을 했던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하나 그려보면, 자 보시면 좀 더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보시면 이거 지도가 잘 안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있으면, 그게 지금도 보다시피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건설운동, 그리고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건설운동, 국내에서는 비밀결사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로 국외에서는 만주 일대에서, 만주 일대에서 독립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로 국외에서는 조금 전에 봤다시피 독립군 기지건설 운동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운동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 국내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로는 세 단체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라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독립어군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독립어군부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1912년도에 만들어졌던 단체입니다. 주로 양반 유생청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단체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는 임병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양반 중심층이 만든 단체이고, 주로 내세웠던 게 복벽주의를 내세웠더라. 이 복벽주의가 뭐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이죠. 즉 누가 다스리든, 왕이 다스리든 그러한 시기, 고종을 복귀시키고 황제가 다스리던 그러한 시기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즉 과거의 전제 군주제로 복귀하자, 이러한 중심의 운동을 펼쳤던 단체 독립어군부라는 단체가 있고, 경상도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죠.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있더라. 이 단체는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총사령관의 박상진, 그리고 부사령관으로는 워낙 익숙한 인물이죠. 김자진 장군이 이 단체를 갖다가 국내에서 이끌었던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쪽은 특징이 뭐냐, 독립의금부가 주로 복벽주의라 하여 각으로 돌아가자, 즉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로 돌아가자, 이런 움직임을 펼쳤다면, 이쪽은 반대로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 다음에 평양에서 활동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송죽회라고 해서, 무슨 단체? 그냥 송죽회라는 단체가 있더라. 이 단체는 주로 평양 숭이 여학교에 교사하고 학생이 중심이 돼 가지고 활동을 했던 단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이 두 단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도에서 활동했던 독립의금부, 그리고 경상도에서 활동했던 대한강복회, 이런 단체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국외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외는 주로 만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주도 다시 서간도와 북간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단체, 이 서간도는 남만주에 해당되겠죠. 남만주에서 활동했던 단체. 다음에 북간도, 북만주 일대에서 활동했던 단체, 그리고 대표적으로 연해주 일대에서 활동했던 단체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서간도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를 보면, 서간도의 그 삼원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삼원부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삼원부 지역에서 활발하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체, 시험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체가 바로 신흥강습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흥강습소. 이후 이름이 신흥무관학교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산하에 추후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부대 명칭이 서로군정서군이 되겠습니다. 서로군정서군이라는 단체가 부대가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갖다가 펼치게 되더라. 아울러서 또한 한인자치기관인 경학사라는 단체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대에서 무슨 단체가? 경학사라는 단체도 만들어지는데, 이 기관은 한인자치기관으로서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기구가 되겠다. 이후에 부민단을 갖다가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서간도 지역에서는 이런 단체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간도 일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는 대종교 계열의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조직되게 되더라. 대종교에서 만든 단체죠, 이 중광단. 그리고 또 이 중광단에서도 산하에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북로군정서군이 되겠습니다. 북로군정서군이라는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북간도 일대에서는 이런 중광단과 함께 민족교육기관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육기관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서전서숙이라든지 또한 명동학교, 이러한 교육기관도 만들어지게 되더라. 다음으로는 연해주 일대에서는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신안촌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근업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단체로는
연해주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이 건업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건업회. 1911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고 연해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가 되겠다. 연해주의 가장 대표적 무슨 단체다? 독립운동단체가 되겠다. 건업회 이상설이란 분이 주도해서 이끌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단체로는 해조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신문도 만들어지게 되죠. 해조신문도 발간이 되게 되는데 1908년도부터 활동을 했던 해외에서 우리말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해외에서 우리말로 즉 발행한 최초의 신문, 우리말 발행 최초 신문으로 해조신문이 있고 1908년부터 만들어진 이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겠는데 바로 대한 강복군 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 강복군 정부란 것이 조직됩니다. 1914년도에 조직되게 되고 이후 이 단체가 대한국민의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언제? 1919년도에. 저번 시간에 우리 3.1 운동할 때 대표적으로 세 단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한성정부, 상해임시정부,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 대한국민의회인데 이 대한국민의회의 전신이 바로 이 대한강복군 정부입니다. 정부 형태의 독립군 단체죠. 보시면은 정부 형태를 지닌 독립군 단체가 되겠다. 독립군 단체로서 이 단체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상설, 이동희 이렇게 됩니다. 한 분 정도 적어 보겠습니다. 이상설 이런 분이 대표적인 이 단체를 이끌었던 분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게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 형태로 이루어졌고 지역에 따라서 어떤 단체가 있었는지를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간도 일대에서는 대표적으로 신흥 강습소, 다음에 북간도 일대에서는 중강단, 그리고 북로 군정서군, 다음에 연해주에서는 대표적으로 건업회라든지 대한강복군 정부가 있는데 이게 대한국민의회로 발전을 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 중국 본토에서는 신한청년단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한청년단이 당이죠.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18년도에 조직된 단체고 이 활동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신한청년단 소속의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이 되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고 미주 지역,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하와이 이런 일대에서도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인국민회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로 대한인국민회라는 단체가 있겠더라. 1910년도 만들어진 단체고 이 단체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이 안창호, 다음에 또 안창호가 이끌었던 대표적인 단체가 흥사단이라고 있습니다. 흥사단이라고 있는데 이 단체는 1913년도에 역시 안창호가 주도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창립한 그러한 대표적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군대가 조직되게 되는데 하와이에 박용만이라는 분이 주도해가지고 독립군 부대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군 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단체가 조직되게 됩니다. 1914년
박용만.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하와이에 이렇게 조직된 단체. 그래서 크게 1910년대는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지게 되고, 국내에서는 비밀결사운동, 국외에서는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갖다가 보시면, 가 지역에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위원 석주 이상용 선생의 성부 헌지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사되었다. 허지사는 가의 삼원보에서, 삼원보 나왔죠. 아까 삼원보는 어느 지역이라고 했죠? 삼원보는 주로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만주라고도 불리는 지역이 되겠죠. 이 서간도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신흥무관학교, 혹은 이 이전의 이름이 바로 신흥강습소라고 했습니다. 신흥강습소. 참고로 이 단체 누가 주도해 가지고 만든 단체냐면 신민회라는 단체가 주도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단체고, 이 산하의 독립군 부대로는 서로 군정 서군이라는 이러한 독립군 부대를 갖다가 운영하게 되었더라. 이랬는데, 보기를 보겠습니다. 해조신문을 발간하여, 해조신문 우리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발간된? 연해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연해주에서 발간된, 우리나라 최초 해외에서 발간된 우리말 신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해주 일도에서 활동했던 거. 자, 신흥강습소 나왔습니다. 어디라고 했습니까? 남만주. 그죠? 서간도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답은 2번이 되는데,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하여 외교활동을 펼쳤다. 이거는 조금 전에도 봤다시피 미주지역이라고 했죠. 정확하게는 여기 샌프란시스코, 이 지역이 될 것이고, 대조선 국민군단, 이것도 미주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와이라고 했죠. 다음,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이거는 일본 도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사진은 제목포에서 가로 수차례 걸쳐 이민자를 수송한 겔리코와 이민자 여건입니다. 1902년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첫 이민자 100여 명이 떠난 이후 약 3년간 7,000명이 넘는 한국인이 이곳으로 이주하였다. 이곳이 어디냐?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죠? 미주 지역이 되겠는데, 특히 이쪽 사탕수수 농장으로 많이 이주된 것이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을 한번 찾아보면, 이란이 탄 마차의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는 일본 도쿄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한인 애국단, 그죠? 일본 도쿄에서 일어났던 한인 자치단체인 건업회, 조금 전에 했죠. 어디의 대표적인 단체라고 했습니까? 연해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라고 했습니다. 그죠? 민족교육을 위해 서전서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북만주였죠. 그죠? 앞에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저기 보면, 북만주 일대의 민족교육기관, 그죠? 서전서숙이라든지 명동학교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쪽은 북만주 일대가 되겠습니다. 북만주 일대가 되겠더라. 북만주가 아니라 북간도가 되겠죠. 간도 일대가 되겠더라. 독립군 양성을 위해 신흥강습소를 세웠다. 이거는 남만주죠. 그죠? 혹은 서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준비하였다. 여기는 미국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하와이.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1910년대 민족운동에 대해서 크게 국내와 국외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역시 1920년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